안녕하세요. 상가몽땅의 최원철입니다. 오늘은 그 샤로스길을 다시 한번 왔는데 밤의 어떤 분위기를 좀 보고, 지금 오늘은 11월 22일 금요일, 현재 시간은 오후 5시 15분입니다. 그래서 저녁 상권을 좀 보고 향후에 샤로스길이 얼마나 더 활성화될 건지를 한번 더 예측하는데 좀 더 객관적이 되게 해보려고 밤에 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 혼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공인중개 사무실에 와서 현장 얘기도 좀 듣고, 그다음에 실제 임대가나 또 제가 모르는 어떤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모르는 내용들을 공인중개사님을 통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공인중개 사무실에 일단 먼저 왔습니다. 여기는 미건 부동산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대표님은 마채현 대표님이고요. 여기에서 이따가 대표님이 이 샤로스길의 어떤 역사하고 현재 실제 평균적인 임대료, 그리고 권리금, 그 다음에 샤로스길이 형성된 어떤 역사 내용들을 한 30분 정도 저희들한테 안내를 아마 해줄 겁니다. 그 내용을 듣고 또 밤의 상권을 보시고 제가 앞에서 촬영했던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샤로스길에서 창업을 한다든지 투자를 할 때 100%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 미건 부동산의 위치는 샤로스길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지금 신림역 사거리입니다. 샤로스길은 서울대 입구역 옆에 있는데 거기에서 두 정거장이죠. 그래서 중개업을 여기서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상가를 전문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샤로스길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알고, 그쪽에 영업하시는 분들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따가 한번 여기 마채현 대표님, 미건 부동산 마채현 대표님의 샤로스길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보이시는 분이 미건 부동산의 마채현 대표님입니다. 예, 오늘 이분께서, 대표님께서 샤로스길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달을 해주실 겁니다. 그 내용은 좀 더 뒤에 나오는 걸로 하고, 일단 여기가 사무실 전경이고요. 원래 상업지역에 있는 공인중개 사무실들은 기본적으로 사무실 면적이 굉장히 작습니다. 1층에 있는 것들은 보통 그래서 2층이나 3층에 이 중개사무소들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그 좋은 사람, 좋은 집, 좋은 일터, 행복한 부자가 되는 소중한 인연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마채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샤로스 상권 답사 오셨는데요. 정말 너무 많이 축하드리는 게, 오늘 여러분께서는 그 샤로스의 역사, 현재, 그리고 미래의 투자 가치에 대한 그런 공부라기보다는 좀 남들이 모르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한 대로 열심히 할 텐데, 사실 제가 고객들에게 이렇게 브리핑은 자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학생들 앞에서, 학생들이시죠? 맞아요. 생전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약간은 부담이 돼요. 그래서 조금 실수하거나 해도 좀 너그럽게 해주시고요. 이제 강의 다 끝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또 재미있는 얘기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신림역 4번 출구에 있습니다. 그 가장 핫한 상권의 메인 자리에 있는 부동산 사무소라 아주 조그매요. 그런데 역량은 굉장히 괜찮아서 이런 최원철 교수님의 상가 투자, 명품 투자 강의를 저희 그 같이 일하시는 파트너 유한조 부장님을 보냈더니 또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된다고 해서 또 나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그 샤로스길 답사하면서 투자 마인드 이렇게 갖추실 분들 많은 것 같은데요.
서울대 입구역은 자연 상권인 그 역세권 상권하고요. 그 다음에 골목 상권인 신상권이죠. 골목 상권인 사르스길이 어우러져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리모컨이 없는데 여기가 보시면은 서울대 입구역에서 3번 출구예요. 기존에는 10년 전이겠죠. 기존에 3, 4년 전까지만 해도 시작했을 때 여기 상권이 굉장히 활발해요. 상업지가 좀 넓고 뭐 호텔이나 모텔들, 큰 모텔들이 있고 오피스텔들이 주로 서 있고요. 여기에 관아지구청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서울대 쪽으로 내려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여기가 상권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는데 한 3, 4년 정도부터 상권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2번 출구로 넘어오는데 그 이유가 여기 세로숲길이 발전을 하면서 모두들 세로숲길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상권의 움직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우리가 상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악구가 도대체 어떤 동네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관악구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할게요. 관악구는 서울 시내 25개구 중에서 20, 30대 젊은 청년층 인구가 가장 많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관악구에 그냥 인구가 20, 30대만 많은 게 아니라 기존에 일반적으로 있는 인구 밀도에 플러스해서 40% 이상의 젊은 친구들이 혼자 사는 친구들 있죠. 혼밥 혼술 쪽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1인 주거 시설이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따지자면 100에 30만 원짜리서부터 2, 3억에 뭐 5, 60까지 아주 다양하게 그 원룸들이라던가 1인 가구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구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못 구하는 집을 관악구에서는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저렴한 가격에. 그래서 20, 30대 청년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위치이고요. 지금 서울대 입구역이 2호선이에요. 그렇죠. 2호선은 강남도 가고 구로 디지털도 가잖아요. 그리고 여기 관악구에서 가까운 데가 여의도예요. 어무지구. 그렇기 때문에 20, 30대 청년이 모이지 않을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서울대 입구역을 중심으로 보면 서울대 입구역의 주변이 대학교가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서울대 말고? 흑석동에 중앙대가 있고요. 여기 그 고개 넘어가면 그 숭실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방을 구하려면 서울대 입구역에 봉천동으로 구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구가 학생 인구가 서울대 사거리, 서울대역 사거리를 서울대 입구역입니다. 서울대 입구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입구역의 유동 인구는 보신다시피 서울대 학생과 다른 대학생들, 또 교직원, 강남이라던가 직장으로 출근하는 2호선을 이용하는 그런 직장인들, 지역 주민, 주말 등산객들로 이루어져서 서울대 입구역 상권이 번창을 하는데요. 2014년에서 2015년경까지만 해도 3번 출구가 우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움직여져요. 3년 전부터. 그래서 최근에는 2번 출구의 그 사로숲길이 발전을 하고 있는 형상을 보이는 이유가 그 사로숲길이 그 음식 문화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 학생들이라던가 1인 가구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나와서 이렇게 발전하게 된 곳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보통 사로숲길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사로숲길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어떤 그 창의적인 셰프가 혼자서 맛있는 음식을 해서 식당을 열었는데 그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하나 더 하고 해서 3개 정도 해가지고 그게 알려져서 지금의 사로숲길이 됐다라고 굉장히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요. 사실 운칠기삼이잖아요. 운이 굉장히 좋고 기가 있는 건데 이전에 2010년도 정도에 이 세로숲길 자체가 재래시장 입구였고 굉장히 지저분하고요. 막 깡통들 나와 있고 불이 나도 소방차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경찰차가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거리였대요. 근데 이제 이쪽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부자이신 거죠. 그분이 고민을 하다가 강남에 있는 인테리어 그 사업가를 초빙을 해서 그 집을 넘긴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넘겼는데 집을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길도 지저분하고 해서 아무도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부터 2010년도부터 싸워서 길을 정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관악구청에 신고를 하고 이제 상인들 보고 여기 좀 깨끗하게 하자라고 하고 해서 계속 싸우면서 길을 깨끗하게 하고 있는 찰나에
셰프가 하나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분이 장사를 하고 이제 맛있는 음식을 하면서 한 분, 두 분 더 들어오고 길은 계속 정비가 되고, 그래서 관악구청에 그분이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요청을 계속 한 거예요. 제발 우리 길을 좀 다른 데로 색다르게 해보자. 강남에 가면 가로수길도 있고 한데 우리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한 게 2014년도 그때 이제 구청에서 수락을 하고 서울대학교에서 허락을 해서 샤자를 따서 가로수에 가로수길을 따서 샤로수가 된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관악구에서 SNS라던가 인터넷상에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방송도 엄청 많이 타서 지금의 샤로수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는 관악구가 서울시가 이 샤로수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그게 2030 생활권 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30 생활권 계획 보면 여기가 샤로수길이 있는 상업가예요. 여기를 정비해서 조금 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공용 주차장도 확보하고 샤로수길 자체를 좀 발전시켜 보자라는 계획이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해서 보행 친화적인 거리를 만든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가 서울대 입구역이고 여기가 낙성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여기가 봉천로라고 해요. 서울대로 넘어가는 길인데 여기도 굉장히 낙후돼 있고 지금 가봐도 낙후됐다는 느낌이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정비해서 깨끗하게 하고 샤로수길을 보행 친화적인 거리로 해서 상업 육성을 하자는 것이 이분들의 그 관악구나 서울시의 그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장 이렇게 이제 가셔서 보시면 아는데 굉장히 오래된 상점인데 간판이 깨끗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간판 정비를 서울시 재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전신주들이 6m 도로에 전신주들이 서 있으니까 사람이 물밀듯이 가거든요. 자동차도 같이 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전신주 없애고 이제 그 사람 못 다니게끔 딱 저녁에는 이렇게 발을 쳐놔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정도만 차가 가고 여기에서 위아래로 빠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차가 못 다니게끔 그렇게 해서 굉장히 관악구에서는 이 샤로수길을 중심으로 한 서울대 입구역 그 상권을 살리려고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샤로수길의 현재 투자 환경이 어떤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임대료는 얼마지? 권리금 도대체 얼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거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요. 상가정보연구소의 자료를 참고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샤로수길이 이렇게 퍼져 있는데 원래 샤로수길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 발전이 돼서 많이 길어진 거고요. 지금 샤로수길의 유동인구는 42,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역세권의 그 서울대 입구역을 이용하는 유동인구는 11만 5천 명을 넘었었어요. 근데 샤로수길을 이용하는 인구가 42,000명이라는 거고요. 보통 남자 대 여자 어느 분이 더 많이 이용할까요? 보면 남성들이 더 많은데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아시는 분? 왜 남성이 더 많이 이용하는 걸로 나왔을까요? 이런 자료를 카드 결제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데이트하면서 더 많이 결제를 하죠.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실립력은 달라요. 실립력은 여자가 더 많이 계산해요. 왠지 아세요?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쪽들이 많거든요. 남자보다 여자가 잘 쓰거든요. 딴소리 했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그 샤로수길을 이용하는 인구 그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가 20대, 30대 인구가 가장 많은 거예요. 왜 상권이 활성화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보면은요. 일요일이 유동인구가 가장 적어요. 그리고 금요일이 가장 많죠. 일요일은 다들 집에 가서 쉬나 봐요. 근데 월요일부터 그 목요일까지 평균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걸 보면 매출액이 일요일에 굉장히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죠. 아닙니다. 매출액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335 이렇게 관광을 오는 서울 시내에서 관광 오는 분들도 많고 데이트 장소이기 때문에 유동 인구는 줄지만 매출액은 그대로랍니다. 그래서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출액이 뚜렷이 괜찮다는 거. 그렇지만 여기는 또 음식 문화예요. 그러니까 밥 먹는 거. 밥 먹는 위주이기 때문에 유흥이 발전된 곳보다 매출액은 많이 작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수학 분석을 해놨는데 안 보이네요.
제가 읽어야 되는데 네, 수학 분석을 해놨는데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서 하나 해드리려고. 여기 보면은 강점이 개성을 추구하는 젊은 수요층이 유입이 급증되고 있다라고, 요 길에 개성을 추구하는 젊은 층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20대라는 거예요. 20대가 주를 이루는데 이 친구들은 중요하게 그 트렌드가 굉장히 민감해요. 99년생들이잖아요. 99년생도 굉장히 무서운 친구들이라서 여기 사로스에 만약에 가게를 오픈해야겠다 그러면 진짜 트렌드를 잘 읽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그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굉장히 가격이 좋대요. 투자하기가 좋은 금액인데 가끔 그 급매물도 나오고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상권이 계속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샤로스에는 일단은 그 장사라로 들어가도 좋고요. 두 번째로는 그 투자 수익률을 보고 들어가셔도 좋은 그런 상권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모르셨죠? 서울 시내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상권이 서울대 입구역 샤로스 상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 2, 3, 4, 5, 6 나왔는데 관악구에 두 개의 상권이 1위와 3위를 차지했어요. 이게 뭐냐면 공실률이 가장 작고요. 임대료 상승률도 가장 작아요. 그래서 임대료 상승률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땅을 사거나 상가를 샀을 때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자료는 우리 그 한국감정원과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합작해서 이번에 그 조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원래는 강남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강남을 눌렀다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대 입구역에 투자하셔야지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고, 왕십리가 그렇게 좋답니다. 왕십리도 괜찮고, 그 다음에 신림역을 무시하면 안 되는, 관악구 무시하는 분들 되게 많은데 신림역도 좋다고 합니다. 나머지 밑으로 쫙 깔렸어요. 그래서 요거 무시하는 거 자랑하려고 제가 마지막으로 샤로스 상권의 특징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닌가? 천천히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그만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샤로스 상권은요, 굉장히 작은 그런 주택가예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1층 주택들, 상가주택도 아니고 그냥 주택들을 1층을 다 허물어 가지고 쇼핑 그 공간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상점들이 다 작아요. 10평 내외, 30제곱미터 내외, 그것보다 더 작은 것들도 많고요. 그래서 소형 상가 위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2011년에서 2012년경에 창의력 있는 셰프 한두 명이 점포를 한 개만 한 게 아니라 2개, 3개씩 운영을 하면서 이게 유명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첫 번째 시작했던 2011년도에 시작했던 분들 다 빠졌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 돌아가면서 하셨던 분들이 요즘 쫙 빠고 있어요. 그래서 가시면 새로 인테리어 하는 데가 되게 많다라는 걸 느끼는데 2차 하시는 분들 쭉 빠졌고요. 이제 3차가 진행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일반 음식점 중심으로 이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전용 면적이 적어서 프랜차이즈라던가 놀이문화 있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먹고 마시고 놀고 밤새야 되는데 여기서는 먹고 조금 마실 수 있고 즐길 거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탈출방이라던가 게임방이라던가 그런 게 평수가 20평, 3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 또 다행스러운 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게 쉽게 못 들어오는 이유가 상점이 작은 이유도 하나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아까 보셨다시피 서울 시내 상가 투자 지역 중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상권 1위를 차지했다는 거. 그 다음에 아직은 진입 장벽이 타 상권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장사를 해도 좋고 또 투자를 해도 괜찮고, 대신 장사를 하시려면은 그 90년생에 맞게끔 트렌드를 좀 잘 반영해서 창업을 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샤로스 상권의 모습들이에요. 상점들 아는 데도 있고, 여기 까마구비라고 돼 있는 데가 지난번에
권리금 1억 3천에 부동산이었어요. 1억 3천에 넘겨서 이게 된 거거든요. 보면은 가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서 죄송합니다. 요 도로 폭이 6m예요? 네네, 6m예요. 차 한 대 지나가고 이렇게 이제 옆으로 길 갈 수 있는. 저녁에는 이제 보행자 전용 도로. 네. 그리고 저 뚜레쥬르 있죠? 저 뚜레쥬르가 2011년도 이전부터 있던 거예요. 원주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 저 약국도 원주민이고요. 클리닝 센터도 원주민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노력을 해서 이런 분들과 여기 현재 상인회 회장님이 노력을 해서 현재 샤르스길이 생긴 거라고 합니다. 예. 만들었구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안 받는. 네, 질문 받습니다. 아니 그 지금 저희 그 손님 가운데 제가 여기 계시는 그 말씀드린 뭐 건물을 매수하려는데 제가 지금 방향을 좀 돌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강남 3구로 했는데 그분은 이제는 이제 뭐 서울대 입구역 쪽으로 지금 이제 생각을 좀 해요. 이거 들으시고 아니 뭐 그런 그리고 지금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네. 6m 도로 그쪽 네. 쪽이 지금 평당 얼마 정도 이렇게 지금 네. 샤로스길은 현재 팔린 금액은 4,500에 팔린 게 가장 최근에 팔린 거고요. 네. 평당 4,000에서 5,000까지. 아, 4천에서. 네네. 그렇지만 현재 안타깝게도 매물이 없습니다. 그 샤로스길을 벗어나서 멀리는 매물이 좀 있어요. 낙성대 쪽이라던가 그 길을 2개 정도 벗어난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 샤로스 중심으로 해서는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저도 있으면 좀 살려고 했는데. 네. 그건 한 필지가 몇 평짜리입니까? 한 필지가 작죠. 40평 되게. 아, 예. 그렇죠. 40평 되면 그래도 샤로스길에서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가보면 아시겠지만 길 자체 30평 정도 되려나 하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30평에서 40평, 커야지 50평이고요. 거기 가면 또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다른 분들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임대료와 권리금 조금만 얘기해 주실래요? 네네네. 권리금 설명을 안 했네요. 떨었나 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써놓은 거는 샤로스길 면에 있는 것들하고 확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샤로스길에서 가장 임대료를 그 적게 받고 계신 분이 샤로스길 그 상인회 회장님이세요. 그분의 건물이 가장 크기도 하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증금을 3,000에서 5,000까지 그리고 월세는 200에서 250 300만 원짜리 있습니다. 200에서 300만 원까지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평 기준으로 해서 현재 얼마 전에 나간 게 400만 원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게 15평짜리가 600만 원 보증금은 1억 그리고 제가 400만 원이라고 한 거에 권리금은 1억 3천 그리고 조금 이따 가면서 이거는 봐야지 되거든요. 얘는 얼마짜리고 얼마에 매매돼서 지금 인테리어 중입니다. 얘는 뭐 지금 받진 않고 뭐 리뉴얼 중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훨씬 더 와닿아요. 그래서 권리금은 대략 3천에서 보증금은 대략 3천에서 1억 5천까지 있고요. 월세는 200에서 300 이상 있는데 400짜리도 있고 600짜리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권리금은 최저가 8천에서 1억 3천만 원인데 가장 싸게 거래된 게 3개월짜리 4,500, 6평짜리가 4,500에 7천에 나왔었는데 급해가지고 4,500에 남기고 갔고 그거의 임대료는 5천에 170이었습니다. 6평이니까 그게 굉장히 쌌었어요. 그것도 어떤 건지 알려드릴게요. 네, 또 궁금하신 점은요?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채연 씨가 중개하신 거죠? 아이고 그러면 부자 됐죠.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아니죠. 제가 왜 여기 서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부자가 되고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 서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화면에서 네. 아까 연령별 유동 인구 비율을 맨 밑에 지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이제 두 번째 20대하고 30대가 네. 약 한 45% 정도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면 50대, 60대도 두 개를 합하면 약 20%, 30% 정도 돼요. 이게 요거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다른 골목 상권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다른 골목 상권에서도 이 인구 유동 인구 비율들이 이렇게 상가 정보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이런 데 분석한 걸 보면은 네. 여기가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더 높은 비율이 많아요. 그게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건데 그걸 뭐 카드 결제 이거 갖고 저는 확인할 수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거기 안에 낙성대 시장이 옛날 재래시장이 옛날부터 있고 아직도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바뀌면서 젊은 층 수요자가 전철을 타고 오고 그다음에 그 새롭게 창업한 아이템들은 젊은 층 셰프들이 들어왔는데 아까 얘기했던 원주민 분들 있지 않습니까? 원주민들 아까 세탁소 말고 거기 대형 마트 그리고 재래시장 같은 데가 아직 꽤 많이 있거든요. 거기를 이용하는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연령대가 좀 높더라고. 그런데 이제 견해예요. 그걸 어디서 통계로는 제가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맞는 게요. 관악구가 굉장히 넓어요. 옛날에 관악구가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60년대 서울시에 대대적으로 정비 사업을 해서 그 이주민들이 대거 봉천동하고 신림동 산동네로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착한 게 60년대. 거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인구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1975년도에 동숭동에 있던 서울대학교가 신림동으로 왔고요. 1984년도에 2호선이 뚫린 거예요. 네, 그렇게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 동일하다 생각하면 그러니까 저소득자죠. 중산층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곳곳에 재래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대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이 인구가 이제 그 노인 인구가 되게 많고 경로당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구가 없는 게 아니라 기존에 마을을 이루고 구를 이루고 있는 그 단단한 임대인들의 인구가 있어요. 시장 인구들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새로운 문화가 들어온 게 샤롯스길인 거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일어나시죠. 예, 아까 말한 나가서 보면서 하는 게 훨씬 빠른 것 같으니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